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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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에 탈스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스펙 초월 열린 채용을 계속 이어져 오면서 또 네. 블라인드 채용을 또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채용에 있어서는 온스펙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고 계속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스펙이 좀 덜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보게 되면 또 여전히 학생들이 스펙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과거보다는 네. 토익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토익 점수를 음, 더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약간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좀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예전에는 우려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펙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스펙보다는 직무 관련, 그러니까 온스펙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많이 선회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스펙, 오버 스펙은 네. 무엇이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항목은 극기, 이색 체험. 네, 그게 15.5%로 1위를 요즘 차지했고요. 뭐 히말라야도 갔다 온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특별한 경험을 만들려고 애써 네,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자나 한국사 자격증, 네, 네. 2위로 12.8%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박사 학위, 그리고 영어 성적이 5위로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그 인사 담당자들의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 전공과 관련이 없어서,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라고 해서 58.1%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이게 핵심이죠, 요즘 직무적 합성.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변별력이 없어서 자격 조건을 과하게 초월해서 그리고 자격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제시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응답한 21.6%의 기업은 불필요한 스펙 때문에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준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감점까지. 네, 이제는. 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희도 뭐 이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경험이나 스펙들을 많이 제시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쪽 분야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여길로 취업 준비를 그냥 해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특히 하거든요. 과거 요즘에 좀 그 금융 자격증을 이제 많이 취득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전혀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데 금융 3종 세트를 딱 넣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직무나 기업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그 의견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극기 이색 경험 이런 거는 영업 직무에서 환영하는 곳도 있고요. 맞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뭐 금호아시아나 뭐 한국사 자격증 또 선호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이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가산점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면사포를 찾은 학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찾았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뭔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체를 이제 크게 프로세스별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담당하는 그 팹리스라는 네. 업체가 있고 또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또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담당하는 OSAT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담당 할 수 있는 회사가 IDM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 파운드리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생산만 담당하지 않고 설계라든지 그쵸. 패키징, 테스트까지 그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독립을 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5월 달에 이제 LSI 사업부가 이제 분리된 거라서 전혀 새로운 회사가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회사가 좀 분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하다 보니까 좀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좀 회사에서 좀 전략적으로 분사가 되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 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면사포가 직접 작성한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우리 연구개발 직군으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볼게요. 네. 네. 연구개발에서는 이제 크게 회로 설계, 공정 개발, 품질, 제품 기술, 소재 개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들으시면서도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직업 기초 능력을 10개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네. 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수리 능력이나 뭐 기술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거는 네. 필요할 것이고 특히 네. 의사소통 능력, 뭐 협업이라든가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의사소통력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원 관리 능력, 물적 관리, 재료나 시설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대인 관계 능력, 이 연구 개발팀에서 고객사의 그 서비스 응대, 기술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 능력도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워낙에 뭐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 기초적으로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도 일반적인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어떤 기술적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또 경청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과 네. 이야기를 잘 나눈다. 상담을 잘한다는 어떤 것보다는 어떤 문서를 각 부서 간에 어떤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네.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의사소통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말을 잘하는 것, 잘 듣는 것 하게만 하게 되면 좀 회사가 요구하는 의사소통력하고 좀 거리감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네. 재료에 대한 네. 이해라든지 네. 아니면 기술, 뭐 네. 반도체 8대 공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공정 기술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식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실습 관련돼서 뭐 그런 각가지 어떤 교육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디 방학 때라든지 이래서 좀 집체 교육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받고 대부분 다 보면은 그런 게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에서 반도체 교육을 받았다든지 하나씩은 다 걸쳐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기술은 이게 이제 사실은 공정이 여기서 좀 핵심이잖아요. 공정을 네. 개발하고 또 공정을 또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 기술은 공정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기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그 원하는 소자의 크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공정을 세팅하는 이런 기술이 좀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외에도 분석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수율 분석이라든지 전개나 구조를 분석해서 공정을 개발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분석력, 네, 그리고 뭐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도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영어 활용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워낙에 글로벌한 회사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왕이라면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영어 활용 능력이 좀 좋은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우선 그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익히고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걸 해결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끈기, 꼼꼼한 또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뭐 도전 정신, 열정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면서 생각됩니다. 뭐 기타 네. 이제 업무 외적으로 또 보자면 오늘 출장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보게 되면 출장을 뭐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이렇게 해외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가족과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의 뭐랄까요 인내심, 어떤 정신력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강한 사람들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봤는데요.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어질어질하네요. 네.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컨설팅 했던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뭐 관련된 뭐 어떤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컨설팅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난 한 몇백 명 정도의 학생들을 좀 만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다 보면 좀 그 사이에 뭐 채용도 많이 변하긴 있었지만은 비교적 좀 약간 열린 채용에 좀 가깝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회사들은 또 보게 되면 좀 특정 학교 출신들을 좀 많이 뽑는다는 어떤 느낌을 받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내 스스로가 잘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좀 뽑힐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회사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좀 빨리 변화에 좀 빠르게 움직이고 좀 그런 어떤 열린 좀 분위기들이 많아서 개방적 분위기들이 좀 많아서 약간 스스로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면접관이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약간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네. 면접 유형 자체는 난이도가 인성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냥 평이한 질문들의 수준들이 많고 삼성전자는 가장 제가 볼 때 힘든 부분은 좀 PT 좀 면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PT 면접 자세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좀 꽤 높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PT 준비를 조금 약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창의 역량 면접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창의 역량 면접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쫄지 말고 쫄지 말라. 네.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 중심으로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공정 개발을 좀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생산 업무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예를 들면 그 붕어빵을 생산을 할 때 붕어빵이 아니라 그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술적인 거나 기초 전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열 역학이라든지 뭐 그쵸. 관련된 어떤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충실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그걸 개발하고 그 수율을 분석하고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 설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와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공정개발 직무에 지원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방민규입니다. 저는 전자재료, 반도체공학, 반도체 제조 공정 등의 학부 수업과 반도체 개발 실무 기본 과정 교육을 수강하면서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대전, 한국전자전 등의 행사에 참관하면서 저렇게 목소리 반도체 톤이 산업에 대해 높으니까 끊임없이 뭔가 좀 관심을 열정적이고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느껴지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목소리 저는 톤이. 저희 학부에 있는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했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도의 환원된 그래핏 옥사이드의 전기적 열전 특성을 분석하면서 분석력을 배양했습니다. 포토 공정, 에칭, 배선 증착 등의 공정을 다뤄봤고 그중 포토 공정에서의 조건을 직접 세팅해봤습니다. 처음 포토 공정을 했을 때에는 조건을 잘 몰라서 패터닝이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전체적인 공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웨이퍼와 마스크의 겟, 노광 시간 등이 조건과 맞지 않아서 패터닝이 이상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는 두 파라미터를 여러 번 조절해보고 조건을 맞춰서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오. 사회성, 소통력 등을 대단한데요. 키웠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체득했고 여러 번의 공연을 통해 대중 앞에 나서는 배짱도 얻었습니다. 특히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밴드 특성상 각자의 파트를 최대한 숙지해야 합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서 공동의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짜릿함 또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정 개발 직무에 적응하고 실무에 투입해서 실나노급 및 그 이하의 공정들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지식기술 태도에 다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좋네요. 일단 굉장히 뭐 그래도 발성이 굉장히 좀 좋고 훈련받은 것 같은데? 약간 스피치. 좀 호흡이 좀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전달력이 좀 굉장히 좋지 우수하죠.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히려 조금 부자연스럽죠. 너무 말을 연습한 게 보이는데 너무 이걸 연습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네, 했으면 저보다는 좋겠어요. 조금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신소재 공학을 전공을 했네요. 네. 네. 저는 그 특기사항에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수업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게 좀 눈에 띄거든요. 실무 교육을 그런 걸 해봤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직접 공정 장비들을 조작을 해봤대요. 이런 경험들이 저는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더 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네. 것을 했는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큰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내 말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관련된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기술 부분에서 네. 이 공정 장비들을 직접 조작하는 경험을 갖기가 어려운데 네. 교육은 많지만 근데 연구실에서 이거를 해냈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특기에 보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걸 잘한다 이게 있거든요. 질문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자료 분석하고 또 데이터 다루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자료를 분석하는 걸 잘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장점이 뭐냐 그러면 90% 이상이 꼼꼼하다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사실은 사람이 꼼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다 받아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이따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삼성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700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공정개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입사 후 포부겠죠, 꿈이겠죠. 네. 네. 이 친구는 좀 일관성이 있는 게 그 성적표 그다음에 아까 그 셀프 영상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여기 있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얘기보다도. 그래서 그 좀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신뢰가 갑니다. 네. 뭐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반도체 뭐 핀팻 공정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게 되면 또 네.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서 저런 네. 것도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지원 동기를 못 찾았거든요. 왜 지원하셨어요? 그걸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항상 발전된 기술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원한 이유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자기한테 왜 중요한지. 그렇죠.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 왜 계기라든가 지원하셨어요? 예.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됐는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1,500자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아르바이트 같아요. 저는 그 닭을 삼계탕용 저도 닭을 유사하게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그 경험에 대해서 업무 효율을 배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연구원 경험을 썼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조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삼계탕 전용 닭을 포장하는 공장이라 하게 되면 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은 젊은 친구들에게 막 딱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약간은 또 우리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 중 하나 역경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역경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저런 좀 힘든 일을 했더라면은 조금은 현장에서도 힘들다 하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어떤 감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삼성 면접이 이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지원자를 뽑기 때문에 이 뽑히는 사람이 몇 명일지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또 면접자까지 생각한다면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한데 뭔가 저런 이색적인 경험이나 저런 것들은 좀 면접상에서 좀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고 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좀 기억에 남은 닭을 손질했던 지원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네. 것 같아요. 호감을 살 수 있는 소재인 거는 맞는 게 현장에서 그 공정 프로세스도 알 수 있고 또 작업 반장님하고 만나서 그 업무를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관심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경험 질문으로 좀 물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색적인 경험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닭을 손질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가치 부여를 했다라는 게 여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어떤 방법.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들 대체로 봤을 때는 수동적인데 뭔가 자발적으로 또 일을 하는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연구원 경험인데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냐. 네, 결론은 그렇죠.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경험하고 나면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사회 이슈, 관심 있는 건 무엇이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천자로 해야 되는데 고독사. 예, 고독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친구가 쓴 어떤 사업부의 어떤 특수성을 좀 잘 가미하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AI하고 반도체랑 뭔가 엮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연결해서 쓴 건데 이 친구는 좀 삼성전자의 어떤 빅3나 이런 쪽은 좀 무선 사업부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된 좀 분야로 왜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했냐라고 좀 약간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뭐 당나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또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직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회사와 연결돼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를 연결해서 썼다는 거 점에서 뭐 그래도 비교적 너무 연관성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지원자의 분석력이 여기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분석력을 겸비했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고독사를 하는 세대층이 중장년층, 노인층이 있는데 왜 중장년층에게만 이걸 지원을 하는지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지원자의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올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볼까요?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학점에 대한 부분들 관련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수강 과목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가장 뭐 네. 힘들어했던 거, 아니면 가장 본인이 좋아했던 거, 잘했던 것, 요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질문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진실 있는 그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확인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초점을 둬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에서 학부 연구생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네. 이게 학부 연구생이라는 게 사실 석사로 많이 이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에서 또 삼성에서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대학원에 갈 계획이 있느냐, 차후에도 입사 후에도 대학원에 갈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맡았던 역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역량 면접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경험 면접 위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연구했던 그 경험도 그렇고 또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네. 그 이제 일 잘한다는 걸 2개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입사 서류 컨설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네. 직접 우리가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박민규 씨와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